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자 김포시에 이어 서울시와 정부가 해법을 찾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승객들 사이에서는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천페이를 운영하던 대행사가 충전 선수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수개월간의 법적 검토 끝에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부평구가 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주민 간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는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뒤 급식소 운영 실태와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북부 지역에 부족한 문화예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에 나섭니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에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자 김포시에 이어서 서울시 그리고 정부까지 해법을 찾겠다고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제라도 다행이라며 반기는 승객들도 있지만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밀의 멈춤 사고까지 김포 골드라인은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을 이어왔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실성으로 따라들리내로 모든 열차가 정지하고 있습니다. 혼잡도는 늘 극에 달했습니다. 서 있기조차 힘든 열차 내부 환경은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골드라인 열차와 승강장에서 혼잡도 문제로 발생한 안전사고는 올해만 모두 18건. 이달엔 벌써 5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넉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20명에 가까운 승객들이 인파에 밀려 다치거나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사고 우려가 커지자 김포시와 정부는 긴급 대책부터 내놨습니다. 우선 대책으로 나온 건 김포공항행 셔틀버스 무제한 투입. 앞서 김포시가 마련한 급행 출퇴근 버스인 70번 버스의 확장판인 셈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출퇴근길 도로 사정에 영향을 많이 받는 버스는 꼬마 열차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뒷북 대책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장기적 대안으로 나온 수륙 양용버스 도입을 두고는 현실성 없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드디어 관심을 보이고 대책을 강구하려나 보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총선용 대책이 아니냐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을 품는 시민들도 계신데요. 특히 수륙 양용버스 도입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김포시는 골드라인 열차 추가 투입을 준비하고 있지만 빨라도 내년 9월이나 가능합니다. 이렇다 보니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철도 노선을 대안으로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쪽이 된 GTX 노선에 울분 섞인 비난이 나온 것도 5호선 김포 연장을 서두르는 법안이 발의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호흡 곤란 증상 이런 부분들이 지하철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이 사고의 어떤 전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5호선 연장을 좀 더 신속하게 하려면은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도 국토부와 정기 회동을 통해 골드라인 과밀 문제에 머리를 맞대겠다고 나섰지만 괄목할 만한 대책이 나올지는 미지수. 매일 위태로운 열차에 몸을 싣는 승객들은 정치권 논쟁과 선심성 정책에 또다시 이용되고 마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포 골드라인에 이어 출근길 70번 버스를 타고 김포 지역 교통 점검에 나섰습니다. 앞서 14일 골드라인을 탑승했던 원 장관은 17일 오전에는 김병수 김포시장과 함께 골드라인 대책의 일환인 70번 버스를 타고 운행 구간과 이용객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와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관계자도 동행했는데요.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골드라인 혼잡도를 완화하는 대책을 빠르게 추진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부와 김포시는 지난 14일 국토부 주재 골드라인 혼잡 완화 긴급 대책회의에서 70번 버스의 증차, 김포공항행 셔틀버스의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천페이를 비롯한 지역화폐는 소비자가 선불로 일정 금액을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충전 선수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을 일정 기간 지자체가 아닌 운영 대행사가 챙겨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커졌습니다. 네, 부천시가 수개월간의 법적 검토 끝에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정화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지역화폐 부천페이에 대한 선수금 이자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운영대행사 코나아이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과거 관련 법령이 없었을 뿐더러 당초 별도 예산 없이 해당 수익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정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반면 지자체 판단은 달랐습니다. 부천시는 지역화폐 시민충전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되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합니다. 지난 2021년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 2년 반 동안의 이자 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충전금에 대한 이자 수익에 대해서 시금고에 넣어서 운영을 하고 그에 대한 이자 수익을 다시 시민들의 어떤 예산으로 돌리는 그런 어떤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코나아이라는 그 개인 사기업이 부당 이득을 챙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소송 절차는 이르면 이달 말 시작합니다. 애초 협약서 작성 단계부터 이자 수익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 용인시를 제외하고는 첫 법적 다툼입니다. 2년여 동안의 선수금 이자 수익은 부천만 2억 원가량, 전국적으로는 100억 원 이상 규모로 추정됩니다. 변호사 선임을 끝낸 상태로 제가 부천시 생활경제과에 이제 확인을 했고요. 확실하게 이제 소송에서 이기게 된다면 많은 지자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또 이번 부천 사례를 계기로 강릉과 경남, 양산 등을 비롯해 비슷한 사정의 전국 60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소송전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평구가 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주민 간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평구는 다음 달 산곡동네 공원 한 곳을 선정해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한 뒤 석 달간 시범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올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예산으로 사업비 180만 원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급식소당 책정된 금액은 45만 원으로 시범 사업 후 확대 방침이 결정되면 최대 4개의 급식소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부평구청 누리집에는 급식소 설치와 관련한 찬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데요. 찬성하는 이들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과 병행해 제대로 된 급식소가 운영된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인간과 길고양이가 공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반대 주민들은 공원에 미관을 해친다거나 길고양이 울음소리와 악취 등으로 주변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구가 중점 갈등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요. 구는 일단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뒤 급식소 운영 실태와 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을 반영해 사업의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북부 지역의 부족한 문화예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에 나섭니다. 인천시는 이달 안에 총 사업비 1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인천 북부 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가 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은 남동구와 미추홀구, 연수구 등 남부 지역에 밀집해 있는 반면 계양과 서구 등 북부 지역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북부 지역의 문화예술회관을 들어설 입지 2-3곳을 선정하고 기본 구상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의 적정 규모와 건립 후 종전 문화예술회관과의 상생 방안과 기능, 역할 등 기본 방향도 정하기로 했는데요. 이 외에도 다른 문화예술회관의 관리와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운영 프로그램 신설 방향도 제시할 계획입니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김포시에서 사회초년생과 구직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채용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직무 적성 검사, 직무 멘토링 등 취업 희망자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며 실제 취업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연결고리 또한 있다고 하는데요. 네, 관련 말씀을 김하늘 김포시 일자리센터 PM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일자리센터 김하늘입니다. 예, 우선 이번 박람회 취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의도를 갖고 채용 박람회 개최하게 된 걸까요?
보통 구직자가 구인 업체가 올린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구인 업체에 보내서 지원을 하면 구인 업체는 구직자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그중 회사에서 필요한 그 인재상에 맞는 구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면접을 진행하고 이제 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채용 박람회는 구직 서류 검토와 면접을 동시에 진행하는 행사로 구직자와 구인 업체가 좀 더 자유롭게 이제 입사 지원과 면접을 통해서 취업과 직원 채용을 하는데 그 도움을 드리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박람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프로그램들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예, 일단 저희가 지금 채용관과 취업 서비스관 이렇게 두 가지 테마로 구역을 나눴습니다. 먼저 채용관에는 총 30개의 업체 담당자분들이 현장에서 이제 면접을 진행하기 위해 자리를 해 주시고요. 구직자들은 각 기업의 그 채용 직종, 급여, 근무 시간 등 조건을 보고 원하는 기업에 자유롭게 이제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 서비스관은 구직자들에게 이제 구직 활동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으로 현직자 멘토링 특강, 그리고 이력서 컨설팅, 직무 적성 검사와 지문 적성 검사, 퍼스널 컬러 진단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기초적인 재무 설계 상담도 받으실 수 있고, 이제 평소 이루고 싶은 소망이나 뭐 하고 싶은 말 등을 캘리그라피를 통해서 이제 글로 새겨서 받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또 혈압과 혈당 체크를 통한 간단한 건강 진단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박람회에 구직자들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분들이 필수로 준비를 해야 하는 것과 또 특별히 알고 있어야 하는 어떤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면접을 진행하려면 이력서가 이제 필수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구직자 본인만의 이력서가 있으시면 미리 준비하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력서를 파일로 갖고 계시는데 출력이 힘들다고 하시면 그 파일을 USB나 이메일에 담아 오시면 현장에서도 쉽게 출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업체가 현장에 참여하는지, 어떤 조건으로 구인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사전에 시청 홈페이지나 김포시 일자리 통합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미리 게시물을 참고하시고 지원할 회사를 정해서 오시면 좀 더 신속하게 원하는 기업에 지원해서 면접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포시 일자리센터 김하늘 PM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지역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들어가는 재정지원금 규모가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각 버스 회사의 모든 운송 수익금을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시가 운송 적자분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시행됐으며 현재 버스 회사 34곳과 186개 노선의 시내버스 1,900석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재정지원금 규모가 첫 시행 대비 크게 증가해 시 재정 부담이 커졌습니다. 준공영제 도입 초기인 2010년 430억 원이었던 재정지원금은 지난해 2,650억 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인천시 시정혁신단은 인천 운수업체의 운송 수지율은 서울보다 낮은 반면 임금 시급은 오히려 높은 것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계양역을 기종점으로 하는 열차의 운행 시각이 조정됩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오는 24일부터 새벽 시간대에 인천 지하철 1호선 계양역을 기종점으로 하는 열차 3편의 운행 시각을 조정한다고 밝혔는데요. 환승 시간이 확대됩니다. 송도 달빛축제공원역에서 출발하는 제1010 열차의 계양역 도착 시간을 기존 오전 6시 46분에서 6시 45분 30초로 앞당길 예정입니다. 또 1029열차와 1037열차의 계양역 출발 시간이 각각 오전 6시 39분 30초, 6시 57분 30초로 당초보다 30초 늦추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공항철도와 인천지하철 1호선을 오가는 환승 시간이 1분 30초에서 2분으로 확대되며 승객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교통공사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